네, 안녕하세요. 실로암 휴먼 서비스부 신혜경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 발표에 앞서서 먼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미션을 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미션은 보냄을 받은 복지관, 세상과 함께 행복을 바라보다. 미션에 대한 정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실로암의 사명을 다하여 시각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돕는다입니다. 비전은 모두의 복지 허브가 되는 행복공간 2028입니다. 비전에 따른 전략 목표는 총 4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행복공간. 두 번째,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행복공간. 세 번째, 전문가로 성장하는 행복공간. 네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공간입니다. 집중하여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인복지팀 이한나, 이지영입니다. 네, 저희가 흥겨운 음악과 함께 입장하였는데요. 이 노래 제목이 혹시 뭘까요? 네, 이 노래 제목인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어르신들이 자신의 인생을 마주하고 현재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해당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시각장애 어르신의 뉴노멀 사회 적응을 위한 디지털 에이징 사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팀은 올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행복공간이라는 전략 목표에 맞게 환경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실천과제로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인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올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책자의 7페이지와 19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에이징이란 현재 노인복지 트렌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ICT 교육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네, 노인복지팀에서는 시각장애 어르신의 뉴노멀 사회 적응을 위해 만 60세 이상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까지 다양한 디지털 에이징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에이징의 대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교실입니다. 시각장애인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모바일 스크린 리더인 톡백 기능과 음성 비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교실에서는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톡백 및 빅스비인 음성 비서를 활용한 기본 기능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키오스크 무단 침입입니다. 키오스크 무단 침입은 집단 교육과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제 실습으로 구성된 수업인데요. 본 사업의 경우 서울시 및 언론 매체 등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 올해는 저희도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사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튜터링 교실은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이 매주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실입니다. 이 사업에는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최초로 시각장애 멘토 역할인 튜터와 멘티 역할인 튜티로 구성된 1대1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일명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케어한다고 해서 시시케어라고도 불리죠. 네, 튜터는 디지털 기초교육 진행 후 사회복무요구원 또는 비장애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어르신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개인적 질의응답 1대1 맞춤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월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한 달 운영 이후 정규 사업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서울이랑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었다면요. 앞으로 말씀드린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 단위로 뻗어나가는 디지털 에이징 프로젝트입니다. 작년 23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된 본 사업은 서울과 경북, 경주 지역 위주로 디지털 교육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과 AI 기기 활용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했는데 올해의 경우는 서울과 경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까지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도에 보면은
저기 뭐 여러 지역들이 점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작은 점으로 있는 울릉도를 저희가 목표를 잡았거든요. 네, 저희 그 노인복지 민간단체 사업이랑 디지털에이징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저와 함께 모니터링도 함께 가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지역에서 디지털에이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 양성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강사를 대상으로는 우리 기관 전문 인력과 함께 방문하여 커리큘럼 지도와 1대1 강의 초청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서 으뜸가는 강사를 양성하고자 하고요. 더불어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에게는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3년도와는 다르게 비장애인 보조 강사를 섭외하여 함께 양성하고자 하는데요. 서울디지털재단과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비장애인을 보조 강사로 구성하고 봉사단을 조직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디지털 교육과 관련이 있는 단체나 봉사 조직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업 소개를 마치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노인복지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 어르신의 뉴노멀 사회 적응을 위한 디지털에이징 아무르가티! 안녕하세요. 저희는 휴먼서비스부 스포츠 여가 지원팀 이상인 이다은입니다. 이번 2024년도 사업 발표 저희 주제는 시각장애인의 무한한 도전이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요.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시각장애인이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스포츠 종목이나 여가 프로그램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더불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종복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 지원하겠다는 의미에서 정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저희가 소개할 내용은 2024년도 스포츠 여가지원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업은 크게 3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으며 생활체육교실, 동호회운영, 그리고 여가레저 사업 순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이신 이다은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포츠 여가지원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업 바로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수영교실, 요가교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퍼스널 트레이닝이 대표 사업으로 있는데요. 작년 기획성 프로젝트로 참가자 4명이 3개월 동안 열심히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서 바디 프로필을 성공적으로 찍었었죠. 이외에 올해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생활체육교실이 몇 개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느린 학습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변화라는 문구에 피켓이 있는데요. 여기서 느린 학습자는 경계성 지능인을 말합니다. 경계성 지능인은 지적장애인과 평균 이상의 지능 지수를 가진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IQ가 71에서 84 사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통계로는 전체 인구의 약 14%가 경계성 지능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책정된 전략 과제 중에 중복장애 영역 서비스 확대에 맞춰 스포츠 여가지원팀에서는 2024년 시각경계성 지능장애 운동교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설리번학습지원센터에서 시각발달 중복장애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스포츠 여가지원팀에서는 대상자를 성인 경계성으로 하여 단순한 규칙인 뉴스포츠 종목을 접목하여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교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전문기관인 설리번학습지원센터 연계 레뷰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자료조사와 타 기관 방문 모니터링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댄스 교실인데요. 작년 하반기 K-POP 댄스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교실로 시범 운영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수우파 유행으로 인해 춤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 작년 하반기에 유행하는 춤을 배워 틱톡, 릴스 등 챌린지 영상을 찍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 이용자들 모두가 만족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4년도에도 하반기에 야간교실로 운영될 예정이고 상반기 주간교실에는 예전에 진행되었던 댄스 스포츠를 부활시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라인 댄스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동호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새롭게 책정된 복지관 전략 과제 중 하나가 시각장애 전문 복지 사업의 수행 및 전파입니다. 이에 맞춰 저희 팀에서도 시각장애 특화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해당 전략 과제에 부합되어 진행하게 되는 동호회 지원 사업은 시각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2024년도에는 총 3개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며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는 양궁동호회, 저시적 축구 동호회, 그리고 올해 새롭게 진행해보고자 하는 동호회 활동은 바로 야구 동호회입니다. 그 시각장애인 야구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각장애인 야구는 영어로 빅베이스볼이라고 해서 1976년도 전미 시각장애인 야구협회에서 시작된 종목이며 기존의 야구 규칙에서 착안하여 시각장애인의 야구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규칙 및 방법을 수정한 종목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야구 규칙을 기본 토대로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게 조금씩 규정과 규칙을 바뀌어서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한 일례로 작년에 일본과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통칭 WBC라는 야구 월드컵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세계 대회를 시각장애인 야구에서도 2020년도 8월에 네덜란드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총 6개의 국가가 참여하기도 했고 이 대회에서는 이탈리아가 영국을 꺾고 최대 챔피언이 되기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는 2012년도에 시각장애인 야구 교실 프로그램을 처음 시도한 경험이 있고요. 프로야구 경기에 시구로 초대된 경험도 있고 또 스포츠 뉴스에 나온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된 야구 동호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여가레저 사업인데요. 여가레저는 바다낚시, 여행, 텐덤 바이크 등 시각장애인의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여가 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익스트림 스포츠 프로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는 이름에서도 알듯이 엄청나게 스릴 있고 위험하고 또 아주 극한을 추구하는 스포츠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암벽타기, 스케이팅보드, 수상 스키 등이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작년도부터 시각장애인의 여가레저 스포츠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익스트림 스포츠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였고요. 여러 익스트림 스포츠 종목 중에서 짚라인과 보시는 것처럼 패러글라이딩을 새롭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짚라인을 이용자분들과 함께 체험을 해보기도 하였는데요. 참여하신 시각장애인 이용자분들도 처음 접하는 종목이다 보니 실제로 하기 전에는 두렵기도 하고 엄청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엄청 스릴이 있고 속도감도 있고 특히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즐거웠던 후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있던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지하되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서핑 체험입니다. 이 서핑 체험은 최근 2, 3년 사이에 강원도 양양의 서핑 비치가 MZ세대 분들의 성지라고 불리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서핑 체험의 경우 약 3, 4년 전부터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기록들도 있었고요. 많지는 않지만 국내 소수 단체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금년도부터 새롭게 측정된 복지관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에 기반하여 현재 트렌드를 반영한 단체로 여가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며 그의 일환으로 새롭게 진행되는 서핑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팀에서 진행하는 3개의 큰 사업 줄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위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2024년도에도 저희 스포츠 여가 지원팀은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주저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뉴 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팀 이범준. 송지영입니다. 사회서비스팀은 Grow More, Be Happier,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사업에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드리자면 저희 팀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매칭하여 가사, 사회,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024년도 사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중장기 전략 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신규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발굴과 교육을 통한 서비스 역량 강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2024년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신규 이용자 발굴을 위해서 관내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 그리고 기초재활훈련에 저희가 직접 연이에 들어가서 홍보를 하고 2024년도에는 새롭게 구청과 주민센터에 방문해 활동지원 사업과 재가 서비스 홍보를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되었던 활동지원사 홍보를 2023년도에는 담당자가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2023년도에는 마포, 구리 등 4곳의 교육기관을 재방문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새롭게 도봉구, 서대문구에 있는 신규 교육기관을 방문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지역 교육기관을 계속해서 컨택해서 연락을 한 다음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확보하고자 하고 그리고 확실히 홍보를 다녀오면 사무실에 구직 등록 전화가 많이 와서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팀은 2023년도에도 일상생활 지원과 사례관리 계획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네, 많은 건들이 있었지만 그중 2023년도에는 심신미약 상태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독거 이용자분이 계셨는데요. 독거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양주 효명의 집 입소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해 효명의 집 입소를 진행했으며 현재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올해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활동지원 서비스에 있어 이용자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자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네, 2023년도에는 이용자 모니터링 및 방문 교육뿐만 아니라 이용자 집합교육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애로사항과 서비스와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전문 강사를 섭외해 사업 지침과 필요한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네, 집합교육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이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도에는 이용자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네, 이용자 모니터링, 방문 교육, 집합교육을 통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시각장애인을 접하지 못하거나 활동지원사 경력이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네,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강화 교육을 위해 활동지원사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을 진행하여 기본적인 서비스 방법과 사례를 통한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청각 시각 발달 관련 교육을 해나갈 예정이며 대면 교육으로 전환되기에 장소를 대관하여 유사시 응급처치 교육, 활동지원사의 소진 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듣기로는 2023년도에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함께하는 관계증진 프로그램 환상의 짝꿍 신청 인원이 많았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하셨길래 이렇게 만족도가 높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벌써부터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 연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2023년도에는 총 3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4월 포천 딸기 따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9월 연극 관람, 10월 사과 따기, 케이블카 등을 진행했습니다. 관계 증진 프로그램에서 빠질 수 없는 점심 식사는 저희 팀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한우 샤브샤브, 애슐리 퀸즈, 쿠쿠 뷔페를 제공해 최대한 호불호 없고 질 높은 메뉴를 선정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월 3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용자와 활동 지원사의 만족도 조사 욕구를 반영하여 유람선 탑승, 공예품 만들기 체험 등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 사회서비스팀 사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사회서비스팀이 되겠습니다. 저는 직업재활센터 김도담이라고 하고요. 저희 팀에서 취업교육 사업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취업교육 사업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5개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취업교육 사업이란 저희 구직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체의 인재상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직업재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미지업, 그다음에 직업체험, 취업특강, 헬스키퍼 양성교육, 취업자 맞춤형 교육이 있습니다. 변경사항으로는 기존에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과 헬스키퍼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올해부터는 좀 명칭의 유사성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취업교육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취업교육에 포함되는 5개의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정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업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직업재활센터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단순 이론 전달 형식 교육에서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교육 시간표는 크게는 다음과 같으며 남정환 팀장님, 저 박지호 선생님, 황상숙 선생님께서 직접 교육할 예정입니다. 1교시에는 직업재활센터 소개를 통해서 이용 가능한 직업재활 서비스 과정에 대해서 안내하고 2교시에는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차림과 어떤 피부톤에 따라서 어떠한 옷 색깔을 선택하면 좋은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면접 트렌드를 파악해서 면접 노하우를 기를 예정입니다. 다음 3교시로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 성 이슈에 따른 대처 방법과 직장 내 에티켓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직업 체험이 있습니다. 직업 체험은 시각장애인의 취업 영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각각 다른 주제로 1회씩 연 3회 진행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조형사, 바리스타, 전시 가이드 총 3회의 직업 체험을 진행하였으며 실제로 저희 올해 어둠 속의 대화 전시 가이드로 취업하신 분이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시각장애인 대학생 멘토링을 위한 취업 특강이 있으며 시각장애인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취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대학생분들의 진로 고민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헬스키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헬스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열흘간의 개별 안마 실기 교육을 통해 헬스키퍼로의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취업자 맞춤형 교육입니다. 기존에 운영하였던 취업자 직무능력 강화 교육의 경우에는 안마 수기요법을 교육하고 전문적인 안마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참여자의 낮은 흥미와 프로그램 인식 부족으로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운영하는 취업자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취업자 대상의 사업 관리 차원에서 재직 중인 사업체와 사전 협의할 예정이며 사업체의 니즈, 사업체 인재상에 적합한 맞춤형 CS 교육을 제공하고 업무 스킬을 알려줌으로써 직장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직업재활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필요 역량을 파악하여 준비된 구직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미디어팀에서 촬영과 편집을 맡고 있는 조병우라고 합니다. 네, 영상미디어팀 막내 박경민입니다. 영상미디어팀에서는 그 작년이랑 올해 지금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시소TV, 실로암 탐구생활, 나눔 연주, 그리고 드림예술단 뮤비, 관현맹인팀 뮤비, 베리어프리 모델 영화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데 올해 또 뭐 새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도 봄에 신랑을 뜨겁게 달궜던 블라인드 트롯이라고 기억하고 계신가요? 일단 블라인드 트롯이 어떤 건지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까요? 14년 동안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다. 지금 2023년은 블라인드 트롯의 시대. 오직 목소리로만 펼치는 한판 승부. 블라인드 트롯. 2023년도 봄 보여주는 세상에서 보여주는 활동을 음악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작된 블라인드 트롯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것이 일상화된 지금 현 시대에서 영상 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이 블라인드 동요제는 어떻게 하다가 하시게 된 거예요? 증거 영상이 하나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증거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학교별로 야외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흰지팡이 날 행사, 장애날 행사 같은데 노래자랑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저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그 방송 같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뭐 아이들을 위한 동요라든가 아니면은 네, 잘 봤습니다. 그럼 블라인드 동요제는 블라인드 트롯하고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블라인드 동요제는 일단 트롯은 모든 시각장애인들에게 대상으로 했다면 동요제는 어린이들을 위한 무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어린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만 5세부터 초등학교 학생들까지의 어린이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일단 5월은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4월 5일부터 이제 5월 5일까지 이 한 달간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집글이나 뭐 이런 것들은 2월 달쯤에는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상금은 2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트롯은 16강, 8강, 4강 결승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시각장애 전문 유튜버 채널 시소TV에서는 시각장애 서바이벌 공개 오디션 블라인드 동요제를 진행합니다. 혹시라도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나중에 한 번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가요 동요제 할 때 많은 도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심 속 힐링 산책길 서울의 산책지를 터치로드로 만나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촉각교재 제작팀 이유진, 임지원입니다. 촉각팀은 점자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모양 혹은 그래프, 이미지 등을 시각장애인 분들이 연상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입체로 된 촉각 자료를 제작하는 팀입니다. 생활연구실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초 점자학습 입문서 쉽게 외워지는 촉각 점자 교재에서부터 한 달 전 많은 분들이 S갤러리에서 관람하셨던 촉각명화처럼 학습을 넘어서 문화 여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촉각명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체 자료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발표할 촉각팀의 사업은 촉각지도입니다. 촉각지도란 시각장애인이 특정 장소로 이동할 때
방향과 위치, 주변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촉각 지도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은 공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독립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고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촉각팀에서는 선유도공원, 하늘공원, 덕수궁 등이 포함된 지하철로 가는 촉각 테마지도 터치로드 1, 그리고 남산의 형태와 높이를 알 수 있고 서울타워의 형태를 만져볼 수 있는 터치로드 남산 가는 길, 광화문 경회로의 모습과 금정전 천장에 조각된 칠조룡, 금정전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는 사방신의 3D 교구가 포함된 터치로드 경복궁 가는 길 등을 제작해왔습니다. 이렇게 매년 다양한 테마를 갖고 제작되어 온 촉각지도 터치로드는 올해 서울의 산책지를 주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와 자립생활센터의 접근성 평가 보고서를 통하여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자전거 도로 구분과 좌우 안전 표시 등이 잘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남산공원, 서울숲공원, 서울식물원내 5곳, 총 8곳의 공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높은 공원을 선정함은 물론이고 제작 방식 또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전맹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시력 시각장애인 그리고 동행인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터치로드는 단순한 윤곽선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휴대하기 편한 A4 혹은 A3 이내의 크기로 제작하고 정확한 위치 등의 정보를 양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랜드마크와 동선 안내 정보는 점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시력 시각장애인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폰트와 고대비 색감을 적용하여 제작합니다. 또한 공간에 대한 명칭 정보 및 법례와 사용 방법들을 안내하는 활용 가이드를 함께 구성하여 촉각 지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과 구성 및 디자인을 거친 후 촉각실에 비치되어 있는 UV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고대비 색상의 지도를 인쇄하고 서머폰 기기를 통하여 촉지하기 좋은 형태로 성형하며 입체적인 형상을 만져볼 수 있는 촉각 지도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촉각 지도는 노인복지팀의 기초 재활 프로그램과 단풍 나들이, 시청각센터와 배우 물타리의 산책 프로그램 등 이용자분들의 원활한 프로그램 체험과 여가 실현을 위해 사용되었고 올 한 해도 이완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더욱 풍부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촉각팀에서는 복지관 중장기 발전 계획의 전략 목표 2-2 시각장애인 전무 특화 복지 사업의 수행 및 전파를 위하여 첫 번째로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의 공원 산책지를 우선 제작하여 유관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파 출판시설 지원사업 등에 공모하고자 하며 추후에는 서울의 모든 공원을 제작한 후 전국권으로 터치로드 제작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을 단풍이 들던 때 이용자분과 남산을 산책하며 남산에 이렇게 좋은 단풍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이가 없었다고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팀에서 함께 고민하며 만든 자료를 이용자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 주실 때 더욱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제작하고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노인복지팀부터 이제 촉각교재 제작팀까지 사업 비전을 들으셨습니다. 앞서 발표는 주로 이제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사업 소개였다면 지금은 이제 눈을 돌려서 우리 복지관, 또 저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전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지역사회, 복지관과 이 지역사회가 하나의 협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발표할 내용은 실로암 링크업 사업입니다. 네, 자 여기서 먼저 저희가 링크업이라는 용어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중에 실제로 저렇게 링크업이라는 책이 지금 출판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관계의 연결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가 없었고
또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관계의 힘이 강력해지고 있다. 특히 사람을 넘어서 자원과 사람, 또 브랜드와 사람 또한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 박찬호, 송중기, 이시영, 정혜인 등의 또 셀럽들과 오랜 시간 관계를 쌓은 기업들의 노하우가 또 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링크업이란 무엇과 연결하다. 특히 동맹을 맺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 저희 복지관에서는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서 이 지역을 조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또 여러 시행착오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는 저희가 함께 수립한 중장기 계획과 또 전략 과제 등을 토대로 이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민분들과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역사회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관은 지금껏 정말 많은 협력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협력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통합 자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관만의 사업 운영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에서 지역사회 협력 활동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필요하신 또 여러 가지 연계해야 할 부분이나 협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업 부스터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역 내 유관기관이나 또 함께 협력이 가능한 단체들을 저희가 발굴해서요,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또 전략 과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많은 부서가 계신데 필요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지역사회와 함께 밀착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조금 더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요. 복지관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주최하는 것보다 이 지역 주민분들이 스스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활동, 동아리나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지역사회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복지관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단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나 주민분들을 조사해서 저희가 함께 추후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지역복지관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지역사회 협력 활동과 또 지역 주민분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운영과의 그림을 그리는 지역 주민 참여 등이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의 큰 운영 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세운 저희가 중장기 계획이 있죠. 24년부터 28년까지의 전략 목표와 이런 실천 과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나눔 홍보팀의 지역사회 조직화는 전략 목표 중에 네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 공간,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협업체계 구축이라는 전략 과제와 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소개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구성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큰 틀에 대한 소개였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저희들이 모은 자원을 분석하고 어떤 관리 체계를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자원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협력 활동과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해 발굴된 어떤 자원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DB로 좀 저희가 수집하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 DB는 당장 24년도부터 구글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관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거 최근에 중장기 계획 저희 발표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작성해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요. 저희가 원래 이 부분들을 직접 들어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네트워크 환경상 그냥 화면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이 DB에 접근하실 수 있는 링크들을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각 부서마다 다 이제 나중에 동일하게 하실 테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링크를 드리면 카톡이나 네이트온이나 인터넷 주소창 같이 어디에서든 들어갈 수 있고요. 별도 로그인 없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앞에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앞에 저희가 이제 부서 팀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을 논의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어떤 협력 내용들이 있었는지 논의를 적는 그런 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DB 방식 체계를 저희가 구축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각자 팀에서 이제 협력하신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좀 관리해 왔다면 이제는 기관 차원에서 협력 내용을 관리하고 이게 꾸준히 내용들이 누적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DB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향후 각 부서마다 이렇게 지역사회 협업한 내용들을 이 양식에 기재해 주시면은 관내 사업 여러 가지 자원과 자원봉사, 후원 등의 분야에 따라서 리스트업될 예정이고요. 통합된 자료는 담당자가 매주 금요일마다 정리해서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 25년에서 28년도에는 저희가 자원 DB 요 접근성에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방금 소개한 구글 스프레드시트 있잖아요. 그것들을 넘어서 자체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업을 확대해서 조금 이 체계를 안정하고 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로는 저희가 자원 분석을 통한 필요 자원 발굴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자원 DB를 통해서 24년도에는요, 이제 부서별로 필요한 자원을 먼저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기관에는 너무 많은 사업과 이런 너무 많은 사업과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서 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자원의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원은 물질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유형이기도 하고 무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자원들을 일단 저희가 무작정 끌어들여서 연계하고 끌어들여서 그냥 배포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그런 연계가 아니라 1차적으로 먼저 부서별로 필요하신 그런 자원들을 먼저 저희가 조사하고 그리고 확보된 자원들을 최적의 연계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특히 25년도에는요 저렇게 자원 발굴을 통해서 연간 사업 단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이런 체계 자체를 좀 더 안정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나눔 홍보팀에서는 링크업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협력 활동과 지역 주민의 참여를 조금 더 활성화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스프레드 보여드렸던 것처럼 통합 DB를 구축하고 또 필요한 자원을 분석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정하는 데 실천 과제를 구성했습니다. 2024년 저희 나눔 홍보팀에서는 복지관의 여러 부서 사업과 또 이 지역사회 협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통합사례지원팀 2024년 신규 주요 사업 발표를 맡은 김다솜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이제 사업 소개해드릴 내용은 내가 주인공, 내가 플래너라는 내용이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장애인 복지 정책 변화에 장애인 복지관 적극적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이런 환경 변화에 복지관들이 대응하기를 이제 기대되면서 저희 복지관도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장애인 복지계 패러다임은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가 강조되고 있고 지역사회 중심, 지역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이 주요 핵심 계획으로 선정되면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모의 적용을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복지관도 이에 발맞춰서 기존에 해오던 개별 사례 지원 개념을 확장하여 개인 예산제도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개인 예산제도라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예산제도란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계획하고 신청하고 이를 검토하여 서비스를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영역으로는 재활, 지역사회 자립, 문화여가 활동, 자기개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시기에 방문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저희는 관내 1대1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모집 시기가 아닐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원하는 등 개인 사례 지원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2024년에는 이 개념을 개인 예산제도로 확장하여 관내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민관, 지역사회, 복지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순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복지관에 처음 방문하는 초기 접수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각 팀 추천을 통해서 대상자를 이제 모집, 선정할 예정이고요. 작년 저희 이 자리에서
시무식 때 전 직원이 함께 PCP 도구 한 페이지 설명서를 함께 했었어요. 이제는 PCP 도구인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개인상태 이용자를 사정할 예정이고, 또한 복지관이 이용자에게 개별화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개인별 자기주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 합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수행하고 평가회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주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로암 관악 아카데미를 준비한 기획통합사례지원팀 서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는 30개 이상의 팀에서 매우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앞서서 이용자 욕구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하는 지역사회 환경 기조라든지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 현장의 그런 변화들도 각 사업에 반영하고 적용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019년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탈시설을 기조로 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 정착이라든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정부 장애인 종합적 지원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고요. 또한 이번에 23년도 복지관 결과 공유회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참여라든지 주민으로서의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활동 강화 등은 앞으로 매우 중요시 되는 사항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로암 복지관에서도 이러한 기조라든지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지역 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진에서와 보다시피 저희 팀뿐만 아니라 복지관 각 팀에서 지역 연계, 지역 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요. 특히 저희 팀에서는 그 복지관이 위치한 관악구 운천동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웃적 나눔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연계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 활동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보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고요. 지역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대다수는 실로암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 분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닌가요? 저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반응을 보이셨고,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응답하신 분들도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활동 기조와 복지관의 그 이용자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24년도에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중심의 사업 이외에도 지역 주민이 복지관 이용자로서 이용 유입될 수 있도록 복지관 문턱 낮추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팀뿐만 아니라 복지관 전체 부서의 힘이 필요합니다. 실로암에는 다양한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데요.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사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기획팀에서는 실로암 관악 아카데미의 전체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되 기본적으로 주민 홍보라든지 모집을 담당하고요. 각 부서에서 그런 실로암 관악 아카데미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제로 추천을 받고 실제 구성과 운영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로 보시면요. 만약 근로사업장과 연계가 된다면 예로 파티제와 함께하는 초콜릿 만들기, 또 대체 보석 제작부와 연계한다면 내 목소리로 만드는 동화책, 또 촉각 교재 제작부와 연계한다면 손으로 느끼는 명화 만들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하면서 여러 지역 주민이 실로암을 오고 싶고 앞으로도 이용하고 싶은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획팀에서는 이런 실로암 관악 아카데미 전체 운영을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 팀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복지관 전체 부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고요. 저희 팀에서는 또 이렇게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실로암이라든지 지역 활동에 꾸준히 관심이 있고 참여하기 희망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실로암 자체 주민 조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체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또 전파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의 당당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참여를 좀 요청드리고요. 저희 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시 한번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장애인 인식개선팀 홍진아입니다. 저희 팀 사업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도에 새롭게 수행하는 신규 사업은 현재까지는 예정되어 있지 않고 기존 사업 유지해 오면서 이제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성만 좀 전환하는 쪽으로 사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스위치 온이라고 우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저희 팀 이름에 맞게 이제 인식 개선, 인식 전환의 의미도 담고 있긴 하지만 팀의 전반적인 사업 방향이 전환된다는 의미도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사 파견 사업과 강사 양성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강사 파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체라던가 아니면 학교 대상에서 이제 운수업체라던가 아니면 뭐 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들 대상으로도 좀 더 홍보 활동을 확장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팀이 기존에는 강사 파견 사업에 거의 상당 부분 치중되어 있었다면은 올해부터는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으로 좀 포커싱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따라서 저희 팀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 공간을 전략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서 전략 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해오던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저희 부서에서 새롭게 가져와서 저희 팀만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재탄생시키는 것이 저희 팀의 궁극적인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보다도 이제 가장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작년 한 해 저희 팀에서 진행했던 인식개선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융합해서 캠페인 활동을 수행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인식개선 프로그램들이 뭐 골든벨 퀴즈라던가 아니면 드림예술단과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됐던 문화예술 공연, 그다음에 접자 키링 만들기 체험이라던가, 그다음에 샌드클레이 점자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1분짜리 간략한 영상 통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답은 정답 바로 올려주세요. 네. 가량 저희 그 작년에 수행했던 인식개선 프로그램 소개해드렸는데 점자 체험이라던가 뭐 문화예술 공연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제 샌드클레이 마지막에 보셨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손에 묻지 않는 모래와 구슬을 활용해서 이제 그 위에 점자를 직접 새겨보면서 이제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네 가지 프로그램 모두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 이 프로그램들을 캠페인 활동과 적절하게 접목시켜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팀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팀은 사실 소개해드릴 부분이 많진 않아서 이 정도로 네, 신규 사업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자니아 시각장애 학생 교육 접근성 향상 지원 사업 시각장애 학생들의 홍 자랑부 잠보 탄자니아 발표를 맡은 조은지입니다. 실로암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년간 포이카의 지원을 받아 탄자니아 시각장애 학생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자니아는 시각장애 중등학생의 전자교과서 부족, 시각장애 대학생 정보 접근성 부족, 탄자니아 사회 내 장애인식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로암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4가지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자 프린터기를 비롯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점자 출판 기자재 지원을 통해 점자 교과서 제작 및 보급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두 번째는 탄자니아 전업 교정사들의 실무 교육을 통해 탄자니아 내에서 스스로 교과서를 제작, 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는 시각장애 대학생 정보화 교육 및 전자정보 단말기 대여 사업을 통한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을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탄자니아 내 통합학교를 포함한 초, 중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진행을 통해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직접 수혜자 345명과 간접 수혜자 1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시각장애 중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자립적인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 교육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포이카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며 탄자니아 시각장애인 협회 모시지혜와 탄자니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수행한 본 사업은 2024년 2차년도에 접어듭니다. 해당 사업의 3년간 총 예산은 7억 원이며 2차년도 예산은 2억 4,400만 원입니다. 2024년에 수행할 핵심 내용으로는 총 4가지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첫째, 1차년도에서 진행된 탄자니아 전자출판시설 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바탕으로 탄자니아 전역 교정사들이 전역한 전자교과서 9,000권을 출력 후 중등학생 212명에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둘째, 1차년도 수학 점자 교육에 이어 2차년도에는 점자 출판시설 직원들의 촉각 자료 제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촉각 자료가 필요한 점자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합니다. 셋째, 탄자니아 중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넷째, 시각장애 대학생 ICT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 대학생 20명을 선정하여 정보화 기기 대여 및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1, 2차년도 정보화 교육을 이수한 대학생 40명에게 워크숍을 진행하여 시각장애 대학생의 자립과 성장을 독려하고 차세대 리더로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3년의 사업 기간 동안 슬럼은 단순 지원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민간 협력을 통해 사업의 역량 강화와 기술 전수를 중점으로 운영 체계를 변화시켜 사업이 종료되는 데에도 안정적이고 자립 가능한 사업 수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탄자니아 시각장애 학생 교육 접근성 향상 지원 사업을 중점으로 아프리카 장애인 교육 접근성 지원 모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지원 시각장애인의 손에서 탄생하는 특별한 커피 향기 진짜오 베트남 사업 발표를 맡게 된 조대희입니다. 첫 번째, 베트남 카페 시장의 현황과 전망. 두 번째, 사업의 목표와 비전. 세 번째, 사업의 차별화 전략. 네 번째, 운영 계획.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와 향후 발전 계획입니다. 네, 첫 번째, 베트남 커피 시장의 현황과 전망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전 세계 커피 생산량 2위인 만큼 커피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베트남은 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가져 생산 비용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있습니다. 커피 농장에 대한 대출 지원도 있고요. 세금 감면 혜택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렴한 인건비가 있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는요, 사업의 목표와 비전입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편리한 직업훈련 환경 구축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양성을 기반으로 시각장애인 직업 역량 강화입니다. 세 번째,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구축과 카페 구축과 운영입니다. 네 번째, 음료 시음회 그리고 바리스타 체험 교실을 통한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인식 개선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저희의 최종 목표는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한국에서 성공적인 직업재활,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직업재활 모델로서 자리 잡아왔고 이를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모델을 이식하였습니다. 2017년에서 18년 몽골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는 토이카이 지원을 받아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2년간 15명의 시각장애인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현지 사업으로 이관하여 몽골 노동부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훈련 수료 인원은 38명, 취업 인원은 18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또 2019년에서 21년 인도네시아 여성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사업은 아쉽게도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카페 한 개소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신규 용 개발에 기틀을 마련하였고 현재 카페모아 와타쿠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베트남인데요. VBA 베트남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모델 이식에 관해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23년 5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근황을 전달드리자면 6명의 훈련생들이 4개월간의 훈련을 수료하고 2명의 훈련생은 현재 카페에 인턴으로 근무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사업은 24년 3월부터 26년 7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6명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4개월간 연 3학기 2회 직업훈련을 진행하며 연 12명의 훈련생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련생들은 이론교육을 더불어서 실기교육, BS교육, 현장훈련과 워크숍을 진행하여 훈련 수료 후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연간 1회 카페모아 개소입니다. 여기서 우선시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공공기관 입점을 우선 대상으로 선택하고 공공기관 내에 카페모아가 입점되면서 직업재활 모델 주입과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인식 개선이며 훈련을 수료하고 직업의지가 있는 대상자들을 보호고용으로 연계하여 더욱 효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어서 아직까지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라는 직업 모델이 보편화되어 있지 못한 베트남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체험 교실을 실시해서 당사자들에게는 희망과 교육의 욕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의 영업에 대한 매장 관리, 직원 관리, 매출 관리 부분을 교육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향후 발전 계획입니다. VBA와 TRC의 직업훈련 유지입니다. 신라함에서 직접 사업 기간은 3년입니다. 3년간 한국과 개발도상국의 성공적인 직업재활 모델을 이룬 노하우를 전수하고 사업 기간이 끝나므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VBA와 TRC의 직접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베트남 정부 지원 하에 직업훈련이 계속되고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페 개소 시 우선시되는 공공기관 입점을 통해서 베트남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으로 임대료의 부담은 낮추고 수익금은 높여 추가 개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취업과 직업 의지가 있는 훈련생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선순환의 구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시각장애인의 손에서 탄생하는 특별한 커피 향기 신짜오 베트남 사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교 장애 포용적 교육 환경을 통한 너무 기네요. 시각장애 대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 시각장애 리더를 양성하다 셀람 에티오피아 발표를 맡게 된 정보기기 지원팀 조용수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인구 1억 1,360만 명이며 면적은 저희 한국의 11배 정도 되는 면적을 자랑합니다. 아직은 농업 기반의 개발도상국으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에티오피아에서는 2020년부터 정부군과 티그라이 반군 사이에 발발한 내전이 이어지면서 사망자 50만 명과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는 등 참혹한 인도적 재난이 초래되기도 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커피 원산지이자 본 구장이기도 합니다. 이 고원에서 생산된 커피는 특유의 다양하고 감미로운 맛과 꽃향기가 나는 커피로서 미식가들에 의해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의 땅이라 불리는 만큼 커피들도 다양하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을 수행할 아디스아바바 지역은 해발 2,300m에 위치하여 있고요. 체력이나 체격에 상관없이 고산병 증세가 발병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이며 핵심 도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연합과 그 전신인 아프리카 통일기구,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등 다양한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정치 기구들의 본부가 위치해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이기에 아프리카 대륙의 정치적 수도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업 수행 배경인데요. 2022년 아디스아바바 공립학교 기준 시각장애 학생 수는 초등학생 4,921명, 중고등학생 938명으로 진학할수록 시각장애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티오피아 시각장애 대학생들은 적절한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이 학문 지원이 초중고 과정에 비해 유원하고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한 강의 대표 서비스와 녹음기를 활용한 학습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디스아바바 지역의 주요 5개 대학 중 시각장애 대학생이 있는 대학교는 3곳이 있고 시각장애 대학생 수는 128명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시각장애 학생이 재학한 곳은 아디스아바바 대학교로 대략 100여 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업 목표로 아디스아바바 대학교 시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각장애 대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 스마트폰, 컴퓨터, 전자정보 단말기 활용 능력 향상. 두 번째로 시각장애 대학생 학습 편의 증진, 컴퓨터 교육실, 시각장애 접근성 개선 및 보조과학 기기를 통한 학습 능력 향상. 네 번째로 대학 내 장애 포용적 인식 제고, 시각장애 대학생 자존감 회복, 대학 내 장애 인식 고치입니다. 저희 사업 내용은요. 에티오피아 시각장애인 협회와 아디스아바바 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아디스아바바 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 산하 장애 컴퓨터실에 기자재, 스크린 리더, 헤드셋을 지원하고 정보하고 교육 강사를 채용하여 상시 시각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하고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디스아바바 대학교 학생지원센터와 함께 전자정보 단말기를 시각장애 대학생에게 대여 활용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워크숍을 통해 시각장애 대학생의 자존감을 회복, 시각장애 대학생 스스로 대학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 세부 목표고요. 저희 총 예산은 4억 9,500만 원이고 정보와 교육 시각장애 대학생 80명 지원, 그리고 전자정보 단말기 대여 시각장애 대학생 90명, 그리고 대학 내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1000여 명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 최종 목표로는 아프리카에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아프리카 대륙의 정치적 수도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25 한국 전쟁 때 지상군을 파병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 이에 득실을 따져서가 아닌 오직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신념으로 3,518명의 병사 파병을 진행한 나라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과는 매우 특수한 국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국제협력단에서도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하여 모든 교육을 중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현지 최고 수준의 국립대학교에서 시각장애인 인재들을 육성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에서 장애인 모델을 빠르게 확립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전문가들을 배출함으로써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아프리카에서의 장애인 활동 모델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